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식소통 조연심. 이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기까지 제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조연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멋진 프로필 사진과 함께 저를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과학의 힘이 발전을 해서 저도 못 알아보는 사진이 올라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편안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이런 또 이 좋은 저만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지식소통가로 살면서 3가지 소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골든 시드 플랜터라고 해서 동기부여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산 삶처럼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롤모델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브랜드를 올리는 부분들에 제가 브랜드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세상의 중심으로 가게끔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 가면 저도 똑같이 세상의 중심에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삶을 지금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마지막 3번째 소명이 바로 에우다이모니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삶인데요. 자신이 잘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면서 여행처럼 삶을 즐기는 삶을 저는 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기까지 20대는요, 정말 개념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 교육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잡혀서 살았죠. 그리고는 영어를 살려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모와 몸매가 되다 보니까 빠른 결혼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입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나가는 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회를 나가려고 딱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죽어라 아이를 키웠죠. 그리고는 이제 나가봐야지 했더니 둘째가 또 생겼습니다. 결국은 30 정도 시점에 아이 둘 딸린, 영어 제대로 안 되는 아주 개념 없는 그냥 여자 아줌마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 상태로 친구들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영어를 더 해야 되나? 그런데 영어를 하면 할수록 핸디캡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나의 적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선택한 삶이 바로 YBM 시사,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학습지가 생겨서 그 학습지에 들어가게 되었죠. 시키는 일은 잘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남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는 일에는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한테만 딱 오면 영어를 너무 잘 가르쳤어요. 제가 못한 대신에 남은 굉장히 잘하게 해서 어머니들이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도 대상을 타게 되었죠. 그 경험을 가지고 최연소 지국장, 국장, 본부장까지 쾌속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회사에서 뿌리를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다른 분이 저에게 나 회사를 나가서 다른 일을 해볼 텐데 도와줄래?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잘했으면 회사가 저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관순처럼 일을 했거든요. 밑에 저의 데리고 있는 조직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잘해줬지만 사장님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회사 망해요 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사장님, 제가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젊으니까 다른 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6명이 동업하는 그 사장님이 계시는 전화 영어 전문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6명이 사장님이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그 회사로 이끈 사장님이 또다시 저 하나만 데리고 혼자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쯤 되니까 이제 제 월급을 감당하시기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인 기업으로 갈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저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묻고자 했던 회사에서 너무나도 존경받고 연봉도 많이 받았던 제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들이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덩그마니 혼자 남겨져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 저에게 멘토 선생님이 한 분, 예전에 멘토 선생님이었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회사 만들어보자. 같이 한번 해볼래? 무조건 또 네 했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분과 같이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4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자기 원래대로 길을 가고 저 혼자 덩그마니 남겨져 있는데 제 뒤에 직원들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로 사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 강의를 뛰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모자라서 카드론 뭐 이렇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월급을 챙겨주는 걸 한 6개월 하다가 알았습니다. 사장의 입장으로 보니까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사장처럼 일하라고 하는데 사장이 아닌 다음에는 역지사지 사장처럼 일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다 자기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저는 다시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가 알게 된 건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글을 쓰는데 처음에는 달랑 6줄 쓰게 되더라고요. 6줄 쓰고 나니까 쓸 말이 없었습니다. 책을 써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멘토 선생님께서 그런데 책을 제가 쓸 수 있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지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책을 써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원데이 원칼럼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제 쓸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사봤고 그러고 또다시 강의도 듣고 TV도 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쓸 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이직을 통해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창업을 통해서 저는 제가 갈 길을 찾게 되었던 거죠.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믿고 한번 해볼래? 내가 너 성공시켜 줄게.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믿을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게 되었던 거죠. 이제 40대 초반으로 진입한 저는 외로운 1인 기업가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그냥 홀로 있기 때문에 1인 기업가라고 한 거지 진짜로 외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저는 지식소통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식소통하니까 굉장히 제가 지식이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저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필요한 곳에 소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통에 이게 원활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 브랜드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책을 쓰고요. 책을 쓴 내용으로 방송이나 강연을 하고 그리고 토크쇼를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소통가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1년에 해야 될 일, 그날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제가 가야 될 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준비 안 된 엄마였지만 이렇게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면 돌아갈 곳이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혼자 가는 저와 같은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지금 가는 길을 굉장히 행복하게 잘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정말 저는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전까지는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매여서 뭐에 바빠서 가족의 뭘 봉사하느라. 그런데 저는 지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목요일만 딱 그 일을 하면 되는 강의가 잡혀 있었는데요. 강원도에 월요일부터 내려가서 글 쓰고
등산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목요일날 달랑 강의 3시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러움에 이 부럽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듯이 너도 네 행복을 찾아서 알아서 살아. 아이들이 무지하게 자율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걔네들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삶, 저는 저 혼자 영향력의 중심에 가고자 하는 걸 꿈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가면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정상까지는 가지만 이걸 떨어졌을 때 두려움 때문에 정상을 올라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가게끔 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세상의 중심에 영향력에 가게 하고 그 중심에 함께 하고 싶은 삶, 그게 바로 지식소통가 조연심, 제가 가고자 하는 저의 길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 3가지, 20대, 30대, 40대, 결국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끝을 생각한 다음에 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좌충우돌 힘들긴 하겠지만 나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진정한 조력자도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요. 앞으로 지식소통 전문가로 사는 저의 삶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연심이었습니다.